안녕하세요. 구선영 역을 연기한 김태리입니다. 염혜상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이용세 역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금토 드라마 악귀. 스멘터리 1회부터 4회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문을 열었네. 작가님이 상상하셨던 모습 그대로 좀 재현이 된 편인가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저는 SBS의 제작비에 놀랐고 너무 좋아서 이거 안 얼면 안 되냐고. 다음에 제가 뭐 영화를 하건 드라마를 하건 꼭 다시 쓰고 싶다. 그곳에서 또 함께 촬영을 하셨었는데 어떠셨나요? 집이 나오는 집이 이제 같이 가서 또 많이 니네 집이에요? 여기가 니네 집이. 자꾸 부잣집 하면 혜상의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실제로 듣기로는 겁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겁이 많으니까 어떤 포인트가 겁이 공포인지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겁도 많으시고 한데 악귀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오컬트나 좀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막 외국 악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루시퍼나 뭐 이렇게 지옥의 문을 열고 막 되게 막 뭐라지 너무 거대한. 근데 그런 악기가 아니고 그냥 저희 한국적인 좀 그런 악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작가님처럼 정말 겁이 많다고 하는 우리 오정세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겁이 그렇게 겁에 질려 계시고. 괜찮으신가요? 너무 내재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컬트 장르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서운 장르라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작가님이 쓰셨고 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배우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목을 매다는 시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를 처단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다 이런 거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자살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누군가의 부추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목에도 빨간 멍 같은 거가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 사실 저희 그 염혜상 교수님 첫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악귀가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저는 악귀가 굉장히 나쁜 생각, 내 안에 도살이 나쁜 생각이라는 표현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의 잘못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이거다. 또 시작됐어. 저 대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말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저렇게 차이 칠 줄 몰랐는데 오! 혜상은 첫 등장이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하는 어떤 히어로가 아니라 사람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 노력은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기도 하지만 못 잡았던 혜상의 어떤 과거? 오정세 배우님의 액션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혹시 얘기는 되신 건지? 아니요. 뛰어 그럼 뛰고.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다 끝났다 했는데 보니까 반 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평상시 허리가 살짝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뭐 이제 거의 다 청춘이기 때문에. 청춘이라서 이겨내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많이 기대했던 장면. 왜 기대하셨어요? 김태리 씨의 연기를. 괜히 물어봤네요. 이게 뭐예요? 아빠 유프.
결국엔 저 유품은 친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쵸. 이걸 왜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궁금증이 5부 이후에 풀립니다. 그런 게 전부 사소한 그 궁금증 4부까지는 전부 풀립니다. 네. 그래서 많이 물었네. 악귀가 깃든 그런 유품을 주신다면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받는다 아니면 안 받는다. 가격대가 얼마 되는가요? 악귀가 깃들었다. 깃들었다는 거를 안다고요? 그게 전제가 되면 당연히 안 받지 않을까요? 근데 악기가 어느 정도 악기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 초악기인지 중악기인지 대악기인지 진짜 본인이라면 김태리 씨라면 네. 요런 댕기 아버지가 주셨다 받으실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손대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12부작이 나오게 되는. 혹시 오정세 씨는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저도 받을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겁이 좀 많으셔서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겁쟁이. 겁쟁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강인함이. 예. 지금까지 왜 못 봤지? 차차. 현우 걔가 그냥 미쳤던 것 같아요. 지가 연기하고 지가 돌리고 그런 씬이죠.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을 본다는 설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좀 매개체로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리 씨는 네. 이런 장면 찍고 나서 거울 보시는 거 괜찮으셨나요? 전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역시 씩씩합니다. 저는 뭐 거울 보고 이 표정이 좋을까 저 표정이 좋을까. 원래 대본에는 저기 화장실로 돼 있었었는데 아. 괜찮니? 잠깐만 있어. 아저씨가 좀 도와줄게. 근데 사실 오정세 배우 얼굴도 무섭지 않나요? 너무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준대. 안 돼. 이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 진짜 괜찮으세요? 아팠어. 진짜 아팠어. 올라와. 할 수 있어. 산영이 무서워.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촬영하셨을 때? 네. 바로 주먹치고 다음 장면이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는 세상인데 이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난 사람이다. 평범 히어로가 아니다. 악기가 결국에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악기보다 더 나쁜 어른들도 있는 거고 좀. 귀신도 무섭지만 사람이 네, 더 무서워.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사건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나요? 이런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꿈꿔보잖아요. 뭐 그런 어떤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먼저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이제 민속학 사료 중에요. 그 귀신은 왼손을 쓴다는 게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죽은 귀신은 왼손을 쓴다는 구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드러낼 수 있게 반지를 조금 이용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또 중요한 뭐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뭐 귀신을 씌인다면 네. 어떤 룰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확실히 해야지 연기할 때 조금 편한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없는 거는 또 함께 얘기하면서 좀 채워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합시다. 맨날 오냐오냐 하고 싶은 걸 다 사주니까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또 저 빛이 또 골든아워라고 불리는 해질녘의 빛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장면을 찍는데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테리 배우가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또 촬영 기법으로 포커싱 아웃 인이 또 들어가는데 악기에서 풀리는 순간을 또 그런 식으로 연출하신 것 같아요. 두 사건 다 정황상 단순 자살이 유력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 말고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럴싸한 사건들을 좀 해보시죠. 그럴싸한 사건 하나 해결하고 승진하고 싶어? 천국. 네? 찔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승진에 목맸다고 소문 쫙 났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잡히기만 해봐. 승진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내를 한 8번 한 거 아니야 지금? 홍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그거 받자. 뭐? 그 유산 받자고. 받아. 안 돼. 싫어. 안 받아. 정말로 유산을 받기 싫어서 도망을 친 건지 아니면은 악귀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피하려고 도망을 친 건지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도망이 아닌 싸우러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지만 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 12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아직.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김태리 씨 본인이라면 유산 이런 상황인데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와 어렵다. 오빠라면 받으시겠어요? 받을 것 같아. 잠깐 눈에 욕망이 확 스쳐 지나갔는데? 정답은 있지만 조금 그래도 고민하는 시간이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고리대금. 아씨 뭐야? 내 친척이야? 아니요. 액션 배우.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냥 시민입니다. 얘 대신 3천 갚아줄 거 아니면 꺼져. 돈만 넘치세요. 뒤로 물러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히어로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다. 만약에 오정세 배우님이 실제로 장면을 보시게 된다면 신고를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쓱 지나가실 것 같으세요? 조용히 신고한다? 태영이라는 작중 인물도 보면 이제 구리대금에 시달리는 어떻게 보면 청춘인 거고 이제 사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 약간 고군분투하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담은 거잖아요. 청춘들의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여기에 같이 좀 녹이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장 흔들릴 때잖아요. 네. 가장 흔들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좀 그런 시기가 청춘인데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현명한 어른. 그때 지나가 신고정신처럼 현명한 어른. 조용히 신고한다? 그냥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같이 녹여져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나? 아니면 너? 누구였을까? 이 댕기 주인은 그게 너인지 다른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찾아내줄게. 그럼 네 이름도 알아낼 수 있겠지. 정말 헛웃음 나오기 어려웠는데 작가님 대본에 여기 지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악귀. 평소에 선한 눈빛의 산형으로 돌아온다. 그거 어떻게 바꾸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는데? 여기 내가 왜 있어요? 지금까지 본 장면 중에 최애 장면. 일단 감탄했습니다. 예. 세상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실체는 산형인데 여기 시인 악귀는 내가 잡아야 되고 없애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오는 혼돈이 항상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 원인은 모르지만 억울하게 죽었던 엄마에 대한 혹시 나 때문에 죽진 않았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과거에 갇혀 살았었는데 이제 첫 단추를 딱 풀었는데 어떻게 풀지도 잘 모르겠고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야, 씨, 다들 폴짝폴짝 열심히나 뛰었네.
안 쪽팔리냐? 한숨을. 안 쪽팔린데요? 이 되게 짧은데요, 과거 시신들이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사실 홍세 비하인드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넣은 것도 있는데 홍세도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되게 열심히 한 악바리 같은 애, 자기가 그랬다는 걸 좀 숨기고 싶고 그런 애가 처음으로 본 굉장히 좀 씩씩한 아이. 그래서 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애인데 얘가 갑자기 살인 용의자로 등장을 하니까 둘이 포즈 똑같은 거 너무 귀엽다. 진짜 정말 이렇게 귀여울 줄 몰랐어요. 이 커플이. 근데 보통 저런 캐릭터들 우리가 이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홍경 배우가 해석했던 홍세도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군요. 오, 날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겠어요? 편의점에서. 그러니까요. 둘 다 진짜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좋겠다, 청춘이라. 고등학생 교복 입으셨잖아요. 네. 잘 어울리셨습니다. 네. 도전을 해봤는데 댓글은 안 봤어. 한영과 홍세의 이런 지금 약간 오묘한 그 감정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쟤는 뭐지? 예쁘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그게 이게 단순히 뭐 외모가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좌불안석이고요. 우리 연기 때문에? 해상도 엄청 놀란 거예요 지금. 한 박자 쉬고 들어왔어.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본만 썼고 자료 조사하고 뭐 사진하고 동영상 봐서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뮤지컬 교수인 줄 알았어요. 한자 잘 알아요? 아, 그럼요. 이분은 사람이에요. 거울을 옆에 두고 잘 봐요. 평소랑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다크서클 개쩌네. 코믹한 장면들이 곳곳에 좀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조금씩은 좀 숨 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찾는 거에 좀 조심스럽게 잘 찾았으면 좋겠다. 과하면 독이 될 수가 있으니 제가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세요 빨리 한 번 더 한다 그래 빨리 하면서 엄청 그러고 그러면은 오빠는 항상 이제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생각해 들었어? 왔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까였어.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공개가 안 돼서 너무 아쉽네. 늙은 무당이 인근 지역의 여아를 유괴해 납치하여 곡기를 주지 않길 17일이나 하였다. 굶주린 여아에게 주먹밥을 대죽에 끼워 내민다. 이 여아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 할 때 칼로 여아를 쳐 죽인다. 그리고 그 여아의 손가락을 신체로 삼는다.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잔인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연매를 주축 소재로 좀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50 몇 년도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기도 하고 사실 뭐 가정폭력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 이런 사건이 정말 있다면 진짜 마음 아픈 그런 풍습이 그러니까 마음 아픈 설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작가님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나 씬이 있다면 그 기사를 쓸 때가 사실 그게 진짜 실제 썼던 기사이기도 하고 쓰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홍경 씨부터 해주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준세 배우님.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리 배우님. 이제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독자로서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봤었어요. 그중에 제일 컸던 비명이 저는 4화 엔딩이었거든요. 구광로다! 이러면서 우와! 이러면서 먼저 추리해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꽤 잘하는 편인데 근데 약간 헛질려가지고 소리 질렀던 영화를 안 볼 수가 없겠어요. 엔딩을 또 그렇게 잘 깎으세요. 네. 저렇게 사연 많은 표정을 하고 딸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금요일 10시 본방으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노. 이번 여름의 무더위는 악귀가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훨씬 오싹한 웰메이드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악귀 본방사수 놓치지 마세요. 안녕. 안녕. 누구도 내 딸을 해칠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이 사건들에 최근에 발견한 단서를 좀 대입해봤는데요. 새로운 단서? 후광모 교수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 아이가 악귀가 분명해요.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라고요. 산혁 씨 젊음이 탐나니? 가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